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9번 강경수의 롯구급 법칙입니다. 제가 오늘 94강을 할 차례인데요. 지지난주에 걸쳐서 자본주의 세상에서 많은 인컴을 벌어들이려고 하면은 전문가 또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리더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야 될까요? 21세기는 더더욱 이미지가 상품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존 맥스웰은 리더에게는 4가지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리더에게는 군인과 같은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군인은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군인들은 어떤 절도가 있고 용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조직에 대해서 충성하는 그런 어떤 로얄티가 있는 것이죠. 로얄티가. 리더라는 사람이 조직과 상사에게 어떤 충성하지 않는다면 어찌 되어지겠습니까? 자기 후계자랄까 어떤 필요한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확신과 용기 그리고 순종의 증거를 찾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확신과 용기 그리고 순종의 증거를 찾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용기도 있어야 되고요. 뭔가 어떤 조직에 또 상사에게 따르고자 하는 잘 따르는 사람이 또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질이 그런 이미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군인이거든요. 그래서 군인의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운동선수와 같은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운동선수는 어떠합니까? 운동선수는 규칙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페어플레이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포츠맨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규칙을 지키고 페어플레이하는 그런 어떤 스포츠맨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리더가 규칙도 지키지 않고 어떤 승부에만 집착을 하고 하면서 어떤 원칙이랄까 이런 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운동선수들 중에 경기에는 졌지만은 어떤 페어플레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명성이 오랫동안 남는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경기에는 이겼지만은 더티 플레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이 명성을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선수와 같은 규칙을 지키고 페어플레이를 하는 그런 어떤 스포츠맨십을 갖춘 그런 운동선수의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세 번째는 농부와 같은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농부는 어떤 이미지죠? 농부는 진짜 자연에 순응하지 않습니까? 자연의 어떤 법칙을 어기지 않고 수학의 법칙, 봄에 씨를 안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땀 흘리지 않고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정말 성실하게 때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어떤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어떤 농부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좀 순수한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더에게는 어떤 농부와 같은 그런 어떤 이 자연의 법칙을 지키면서도 어떤 순수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존 맥스웰은 이 군인, 운동선수, 농부 이 세 가지 이미지보다도 더 이전에 첫 번째로 있어야 되는 그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이미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 짐작을 하고 계시지만은 리더에게는 이 세 가지 이전에 필요한 한 가지가 선생의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선생의 이미지. 선생은 어떤 자질이 필요합니까?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칠 수. 저는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이 과정을
가장 메인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과정을 먼저 접했다기보다는 저는 책을 먼저 봤거든요. 강사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 진짜 이게 너무나도 저한테 와닿았어요. 그 책이. 그런데 그 책의 이렇게 첫 부분에 스티븐 코비 박사가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 당부는요. 이 책을 책꽂이의 장식용으로 쓰지 말아달라 라고 당부를 하는데 대부분 장식용으로 많이들 쓰고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교사의 입장에서 이 책을 봐달라는 거예요. 교사는 어떤 입장입니까?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게 되면 훨씬 더 그 배움이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베르는, 프랑스의 주베르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To teach is to learn twice라고 그랬거든요. 가르치면 두 번 배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전에 뭐라고요? 교사의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 선생, 스승의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선생이 될 수 있을까요? 선생 또는 스승이 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노론 2편 11장을 할 차례인데요. 공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자는 가이위사이 뭐냐면은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옹고이지신하면은 스승이 될 수 있다.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옹고이지신 한 번쯤 안 들어본 사람 없죠. 우리 초등학교, 뭐 중학교 이렇게 교과서에 항상 이렇게 나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옹고이지신 이자는 뭐 말리어 이자니까 옹고이지신이나 옹고지신이나 뭐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옹고이지신 이 뜻도 모르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옛것을 익히고 그리고 새것을 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알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은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로 어떤 이게 옛것에만 너무 이렇게 고루하게 빠져 있어서도 안 되겠죠. 옛것을 알면서 또 어떤 새로운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새로운 것을. 그래야지 어떤 이게 그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또 새로운 것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옛것에는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지혜가 축적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새 것만 또 가르치려고 해서는 또 어떤 오류를 범한달까 좀 어떤 얕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옹고이지신 이 뜻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종학을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세종학을 할 때 거기에 놓은 매뉴얼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옹고이지신이 그때의 그날의 이 주제였어요. 주제였는데 매뉴얼에 옹고이지신이라고 적혀 있으면서 큰 글자로 옹고는 경험의 총체라는 거예요. 경험의 총체. 그리고 지신은 따옴표 속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새로운 안목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는 거예요. 경험의 총체, 새로운 안목. 상당히 좀 이게 좀 끌리는 그런 문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책을 밑에 있는 작은 글씨를 읽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옹고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까닭,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까닭, 즉 경험의 총체이고 지신은 새로운 이치를 더 잘 알아가는 알게 되는 새로운 이치를 더 잘 알게 되는 즉 새로운 안목이다 이렇게 밑에 적혀 있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그 경험의 총체 새로운 안목도 멋진데 밑에 있는 말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옹고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까닭 즉 경험의 총체이고 지신은 새로운 이치를 더 잘 알게 되는 즉 새로운 안목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이게 제가 알아왔던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안다는 이 어떤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뭐지? 라고 하면서 수업 시간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요. 질문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1시간 수업이 끝나고 휴식 시간에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본 거예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옹고이지신을 말이죠. 옛 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한다. 이것도 완벽한 해석입니다. 완벽한 해석인데 그런데 왜 그 교수님은 이것을 경험의 총체고 새로운 안목이라고 했는지에 대한 것을 인터넷에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한자가 말이죠. 이 온자가 따뜻한 온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 것을 익힌다는 것은 옛 것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데피면은 뭔가가 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옛 것을 익힌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따뜻한 온자만 익힐 온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을 온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쌓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험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을 온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 고자는 옛고자인데 옛고자는 이것도 옛고자이지만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것도 옛고자이거든요. 그런데 둘 다 옛고자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 아래에 있는 이 옛고자는 시간으로 옛날, 시간상 옛날을 뜻하고요. 이 위에 있는 이 고자는 원인과 결과에 있어서 원인이 더 오래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있어서 원인이 되는 것을 될 때는 이 옛고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이게 시간적으로 옛날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걸 쓰겠습니까? 고철이라 그러면 뭡니까? 오래된 철덩어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고금, 옛날과 지금. 그리고 옹고이지신하고 비슷한데요. 법고창신이라는 말이 있죠. 법고창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법고창신이라고 할 때는 법자는 법이라는 것은 법법자인데 이면서 법은 본받을 법이기도 하거든요. 본받는다 또는 모형을 뜬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것을 본받아가지고 법고 옛것을 본받아가지고 창신,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이 법고창신이거든요. 예, 그 실학자들이 조선시대 실학자들이 법고창신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 시간적으로 진짜 옛날 것을 본받는다라고 할 때는 법고창신할 때는 이 고자가 맞거든요. 그런데 옹고이지신할 때는 이게 이 옛고자하고 좀 다르거든요. 이건 원인과 결과에 있어서 원인이 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고장 같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장애를 일으켰다. 그게 고장이거든요. 고장할 때 이 고자를 쓰거든요. 여러분 고양할 때는 아래에 있는 이 고자를 쓸까요? 위에 있는 고자를 쓸까요? 다들 아래에 있는 고자라고 제가 물어보면 많이들 답하는데 이 위에 있는 고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오래된 마을이라고 해서 다 나의 고향은 아니잖아요. 고향은 어떤 게 고향입니까? 나를 있게 한 원인이 되는 그런 마을을 고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는 이 고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는 것 같으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경험의 총체라고 그랬어요. 나의 이런 직간접적인 경험들이 쌓이고 그러함으로 인해 가지고 원인이 돼 가지고 그 쌓인 그것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삶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야, 그래서 그래서 너무 이게 참 경험의 총체, 그 새로운 안목, 리더가 이 새로운 안목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일어나면 안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물안 깨구리라는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물안 깨구리 또는 촌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촌놈이겠습니까? 시골에 사는 사람을 촌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시골에 시골에 살기 때문에 촌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서도 어떤 그 촌놈이 진정한 의미는 어떤 뜻이죠? 그죠? 자기가 태어난 그 산골 거기 밖에 본 게 없는 거죠. 경험이 다양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본 게 그게 다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즉 우물안 깨구리와 같은 어떤 그런
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촌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험도 다양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다 익힐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도 그러면은 또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독서랄까, 어떤 누구 선생님한테 배움이랄까,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거죠. 쌓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게 어떤 그 사람한테 새로운 안목을 가져다 주는 것이거든요. 즉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다 주는 것이거든요. 이랬던 다양한 경험과 뭔가 또 새로운 안목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선생으로서 또는 스승으로서 가이위사이라고 그랬거든요. 선생의 경험이 선생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공자가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저는 이 방송을 하기 전에도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럭쿠쿠 법칙, 동양고전과 리더십의 만남, 현재 공자의 논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동양고전을 하면서 옹고이지신에 대해서 더 완전히 진짜 이 말의 뜻이 완전히 와닿고 그 어떤 맛을 아는 요즘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더에게는 4가지 이미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뭐라고요? 이 선생 또는 스승의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군인의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운동선수의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농부의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스승의 이미지가 필요한데, 그 스승에는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 옹고이지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스승이 될 수 있다 라고 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